야, 이리 와. 이리 와. 그 다음에 줄을 이렇게 감기 시작하죠. 이렇게 막 감고 이제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한 발짝 움직일 때 우리 아이도 같이 움직여준다. 그것은 우리 아이가 나를 주시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찬종의 이삭TV입니다. 우리가 산책을 겨울에는 나갈 때 우리 아이가 춥다라는 핑계로 내가 좀 나가는 것이 소홀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산책은 보호자님이 원해서 산책을 나가는 게 저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책이라는 것을 왜 했냐고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거는 맞습니다. 산책을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냄새도 맡고 여러 가지 어떤 뇌 활동도 하고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움직이다 보니까 에너지가 소비되고 그러면서 이제 진정이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냄새를 많이 맡아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이 냄새를 많이 맡잖아요. 성격이 활발한 아이들은 더 흥분도를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를 많이 맡음으로써 스트레스가 풀린다. 이거는 좀 뭐라고 그럴까? 저는 물음표. 보호자님들이 리더로서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상황에 맞게끔 냄새를 맡게끔 해주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보호자님들은 우리 반려견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주도권을 반려견한테 주고 따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냄새를 맡는 거에 있어서 나는 먹이 활동을 한다 아니면은 뭔가가 다른 친구들의 냄새를 맡으면서 영역 주장을 한다. 그 과정 속에서 이 반려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흥분되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냄새를 많이 맡아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산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먹이 활동을 한다. 그리고 냄새를 많이 맡는다. 이런 아이들은 자기 거의 집에서 소유욕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냄새를 또 많이 맡고 마킹을 하잖아요. 집에서 싫어하는 행동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격적이라든가 입지를 보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리면서 예를 들자면 뭐 발 닦을 때, 목욕시킬 때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마킹을 많이 하게 되면은 집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자기 영역을 주장하려고 하는 자기 과시적인 행동을 많이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성적인 아이들이 있잖아요. 소심한 아이들. 아무런 자극이 없을 때 냄새를 막 맡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은 자기 어떤 자존감을 표출하기 위해서 줄을 묶고 산책을 했을 때는 과시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과시적인 행동을 보임으로써 그 약점을 감추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산책을 하는 데 있어서 냄새를 맡아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이런 개념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좀 지워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성향에 따라서 산책시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향별로 우리가 아이들을 보고서 거기에 맞게끔 산책을 시켜주면 너무 좋은데 보호자님들이 거기까지 가기에는 복잡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일반 보호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고 따라하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산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만 좀 한번 해줄게요.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고선 어떤 부분이 보였냐면은 우리 한 발짝씩 움직일 때마다 움직여준다라는 거 같이 그 모습을 보였다고 그러면 여러분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산책을 하는 데 있어서 보호자님에 대해서 항상 주시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리더고 보호자고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을 따라가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 보면서 이뻐 간추야 보면서 가자 산책 가자 막 이러면서 이런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대화를 많이 하는 거에 있어서도 서로 이렇게 같이 바라보고 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차적인 거는 우리 반려견들이 나를 항상 봐야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딴 데 보고 있죠.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얘도 이렇게 바로 움직여주고 움직여주면 움직여주고 맞지? 이런 식으로 이 아이들은 항상 나를 보고 있어야 돼요. 사람 보고 짖는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사람한테 100%의 어떤 관심을 가져가거든요. 근데 핸들러의 움직임을 보면 저한테 50%만 주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자극에 대해서 집중도가 50%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론은 이 아이가 짖는 것이 그 평상시보다 50%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작게 이런 변화가 있었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나하고 산책하는 거는 완전히 그 이전과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산책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 막 가다가 낯선 사람 보고 막 짖으면 어떻게 해요?
안 돼! 하고 줄을 당기고 그 다음에 줄을 이렇게 감기 시작하죠. 이렇게 막 감고 이제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딴 데로 막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 아이들한테 고통을 주는 거고 그 자체가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안 짖게끔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산책이, 올바른 산책이 뭐예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요, 줄이 이렇게 항상 느슨해져야 된다라는 거. 보호자님들이 항상 보면은 산책을 할 때 이렇게 줄 당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안중에도 없고 얘는 그 자극에 대한 집중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럴 때는 우리가 부르면 반응을 안 하지만 땡겨야 되지만, 우리가 느슨해진 상태에서는 칸초야, 내가 이름을 부른다든지 뭔가가 코멘트를 날렸을 때 이 아이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얘네들도 이렇게 바로바로 움직여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산책을 할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얘가 막 짖으니까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렇게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줄을 꽉 잡아버리면 가까이 있으면 고통스럽잖아요. 줄을 계속 당기면 보호자님 옆에서 이 아이는 계속 나쁜 자극을 받잖아요. 더 있기가 싫죠. 야 가지마, 이리 와. 자꾸 당겨 놓으면 이 아이들은 더 벗어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연습할 때 집에서도, 거실에서도 이렇게 조금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자극을 주는 거예요. 먹을 건데, 먹을 거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먹는 거는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줄이 팽팽해지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느슨해진 상태에서 제가 이동하면서 가는 거야. 칸차야 이리 와. 이렇게 줄이 느슨해진 상태에서. 얘는 항상 보호자님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보호자님이 줄이 느슨해진 상태에서 보호자님이 도착하면 거기서 먹게끔 해줘야 돼요. 보호자님들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아이들이 저기 딱 보면 그냥 우리 탁 쓰는 거예요. 이렇게 딱 써가지고 뭐 친구? 먹을 거? 인사할 거야? 인사할 거야? 그래, 뭔가 한번 가볼까? 뭔가 한번 가볼까? 이런 식으로 인사로 갈 때 뭐 마킹하는 거, 뭐 냄새 맡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자극을 받는데 보호자님들은 거기에 따라서 맞춰준다. 처음에 제가 영상이 뭐 보이십니까? 물어봤을 때 내가 한 발짝 움직일 때 우리 아이도 같이 움직여준다. 그것은 우리 아이가 나를 주시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내가 리더로서, 보호자로서의 역할이다. 그런 훈련이 산책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뭔가를 해도 얘는 지금 뭔가를 해도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저는 그냥 안중에도 없고 그냥 줄 잡고 줄이 팽팽해져 있으니까 아, 엄마가 그냥 뒤에 있구나, 아빠가 뒤에 있구나, 그냥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이요, 살짝 이렇게 움직였는데 얘가 반응이 없네? 그럼 신호를 턱 줘야죠. 뭐 하는 거야? 너 자극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네가 신경 써도 돼. 하지만 단, 내가 이렇게 하고 너 거기 신경 쓰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한번 움직이면 너도 따라 움직여줘야지. 근데 왜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이거는 잘못된 거야. 우리는 얘들한테 이거를 이해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면 너도 같이 나한테 그 자극에 대해서 끊고 나한테 움직임에 반응을 해줘야지. 우리는 산책을 그렇게 할 거야. 네가 웬만한 자극에 대해서는 다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너도 이렇게 따라 움직여줘야 돼. 이것이 우리가 산책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방향전환이다, 구정적인 산책을 해줘야 된다, 팔을 접지 마라, 이런 얘기가 다 무슨 얘기냐면요, 핸들러를 보라는 거예요. 방향을 자꾸 바꿔주는 이유는 그만치 나에 대해서 내가 어디를 튈지 모르니 네가 나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지 말아야 될 거. 여러분들 반응이 없네? 그러면서 야, 왜 옆에 뭐 하는 거야? 이렇게는 하면 안 돼요. 딱 움직여. 옳지, 좋아. 아유. 자기가 내가 움직인 거 보고 얘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거야. 옳지. 이런 식으로 집에서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반려견을 위해서 산책을 해야 된다라는 지배적인 생각 때문에 1시간을 해야 된다, 2시간을 해야 된다, 10km를 다녀야 된다, 2km를 걷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1시간 동안 나하고 같이 산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도 좋고 나도 좋고 둘 다 좋은 걸 해야 되는데, 보호자님들은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로 주다 보니까 결론은 우리 아이가 좋은 게 아니라 결론은 우리 아이도 흥분하고 어떤 문제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짐으로써 우리 아이도 스트레스 받는 거고, 결론은 그러면서 보호자님도 스트레스 받는 거고. 그러면 산책을 하면 할수록 이게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왕 1시간 산책을 할 거면 둘 다 좋은 방법. 또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어떠한 노동을 투자를 했을 때는 가장 효과적인 거를 선택하시는 것이 우리 보호자님이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물러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찬종의 이삭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